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저녁입니다만 세상은 여전히 어수선하군요. 제천 화재 참사를 놓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논란, 오늘 뉴스 사이다 시간에 전해드리겠고요. 시사즈키 연말 특집 2017년의 사람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소녀상 지킴이 활동 등으로 올 한 해 지금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샘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이슈 토크 준비합니다. 오늘은 논란이 많고 참 민감한 이슈죠.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지지층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명칭이죠. 이른바 문바 논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장해찬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고요.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새롭게 소방안전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목소리들이 많죠.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죠.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이가탄의 힘! 붓고 피날 때 탁월하게, 아픈 잇몸을 건강하게.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증상은 달라도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입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시죠? 명인제약. 작업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니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지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일할 때 입는 모든 옷에 더 큰 가치를 담아 컴퍼니웨어라고 부르자. 당신이 일하는 모든 곳에 컴퍼니웨어 지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어지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직접 판매 공제조합. 옥반 양파즙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옥반 양배추즙으로 우리 속을 편하게, 아로니아즙, 석류즙, 마늘즙, 헛개즙, 자몽즙까지. 옥반 제품은 첨가물이 없고 진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습니다.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식품. 검색창에 옥반식품. 1577-3150. 철의 뜨거운 열기와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이 세상을 뜨겁게 달굽니다. 평창, 그 뜨거운 열기 속에 포스코가 함께합니다. 세상을 더 넓게. Unlimit the limit.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공식 파트너 포스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연말 특집 2017년의 사람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소녀상 지킴이로 알려진 김샘 학생. 네, 그 2년 전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시위, 또 기자회견 같은 걸 하고 또 소녀상을 지키는 그런 활동을 해온 학생입니다. 이런 활동들 때문에 모두 4가지 건으로 검찰에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1심 끝났고 2심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3심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김샘 학생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는 재판 받느라고 제일 바빴죠? 네, 올해 초에 재판을 한 달에 4개씩 받게 되면서. 한 달에 4개? 일주일에 한 건씩? 거의 그 정도로 받았었어요. 올해 초에. 예.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그 4건이 병합이 돼서 한 번에 진행해서 재판받고 있어서. 네.
모두 4건이라고 그러는데 뭐 시위한 거랑 기자회견 한 거랑 그런 것들이죠? 네. 뭐예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위 하나랑 이제 이 한일 합의 발표된 이후에 1대사관 있는 건물에 기습 시위 하나랑 일본 대사관 건물 앞에서 시위한 거. 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2건. 이 농성장에서 했던 기자회견이랑 역사박물관 앞에서 했던 기자회견 이 2개가 해서 총 4건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시위나 기자회견이 뭐 매일처럼 전국 곳곳에서 수없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왜 김샘 학생은 하는 것마다 이렇게 기소가 됐어요? 제 생각에는 당시에 한일 합의가 발표되고 되게 반대 여론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되게 많이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소녀상 농성을 하면서. 그래서 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론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대학생들 행동에 좀 규제를 하기 위해서 계속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집회 신고 이런 걸 안 했나요? 시위는 신고한 건 아니었고요. 기자회견은 신고할 항목은 없죠. 네, 예. 할 필요는 없었던 거고. 근데 기자회견 하는데 뭘 했다고 그래서 지금 기소가 된 거예요? 기자회견을 하는데 구호를 외쳤다고 이제 시위로 간주가 되어서 기소를 당한 거였고요. 기자회견 하다가 구호 외치면은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수많은 5개의 기자회견들은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유독 제가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들 혹은 제가 참가한 기자회견들은 아예 정식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찍혔어요? 참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1심에선가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1년 6개월 구형됐다고 해서 저희 방송에 나왔던 적이라 기억이 나는데 맞죠? 네. 그런데 1심 선고가 어떻게 났죠? 1심 선고가 유죄 판결로 벌금 200만 원 벌금 이렇게 200만 원. 선고가 났고요. 2심에서는? 2심에서도 검찰이 똑같이 구형을 했어요. 징역 1년 6개월로 구형을 했고 그리고 선고는 이제 양쪽의 항소를 기각해서 똑같이 1심이랑 똑같은 결과로 벌금 200만 원. 벌금 200만 원. 선고. 2심 구형이 언제였어요? 2심 구형이요? 새 정부 들어선 후입니까? 네, 새 정부 들어선 후예요. 그래요? 네. 새 정부 들어선 후 새 정부의 검찰도 김샘 학생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달라라고 했다. 그렇죠. 네. 아직 검찰 개혁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닐까요? 2년 전, 그러니까 12월 28일인가 하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네. 2년 전 그날이 이른바 한일 양국 정부 간 합의 사항이랍시고 발표된 그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날 뭐 하고 있었어요? 저는 평안합의 집행부들이랑 제가 숙대를 다니는데 숙대 앞에 있는 카페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가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그런 합의가 발표됐다라고 이제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전에 뭐 피해자분들을 만났다거나 뭐 이런 걸 할 거라고 미리 언지를 줬다거나 약간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서 그렇죠. 되게 갑작스럽게 좀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됐고 그래서 좀 바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평안합의 집행부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평안합의가 뭐죠? 일본군이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는 대학생 프로젝트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간부였어요? 네, 운영진 집행부였어요. 네. 그 당시는 대표였어요. 대표를 맡고 있었고 언제부터 여기에 시작한 거예요? 저는 14년도부터 2014년. 시작을 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할머님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하는 수요시에 갔는데 비가 되게 많이 오는 날 가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없고 할머님이 앞에서 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늦게 알게 됐다라는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활동을 바로 시작한 건 아닌데 좀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있다가 좀 14년도부터 기회가 돼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대표까지 맡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정부 간 합의가 발표되니까 네. 이건 안 된다 해서 항의 시위도 하고 네. 기자회견도 하고 그죠? 네. 그리고 소녀상 지키기 활동에 들어갔죠. 네. 이 한일 합의 내용을 보면 이 소녀상이 공관이라고 일본 대사관의 안녕에 우려를 끼칠 수 있다라고 예, 하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이런 조항이 나오는데요. 맞아요. 네, 그때 네, 사실 소녀상은 할머님들의 모습을 표상하는 거기도 하고 시민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세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의 상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거를 이제 철거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합의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네, 그래서 지키는 농성을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28일 날 합의 발표되고 이틀 후인 30일 날부터 농성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24시간. 2달간 그때. 2달 동안 24시간. 네. 밤에 또. 네, 그렇죠. 그 한겨울에. 네. 김삼 학생도 그 한겨울에 거기서 밤 지냈죠? 그럼요. 첫날부터. 네. 매일 2달 동안 계속 있었어요? 아니면 그 돌아가면서 했었죠? 초반에는 계속 있었고, 이제 평화합의만 한 게 아니라 7개 대학생 청소년 단체들, 청년 단체들이 함께 하면서 이후에는 이제 순번을 정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진행을 했어요. 맨 처음에 할 때는 준비도 없이 했을 텐데 네. 얼마나 추웠어요, 그래? 그게 정말 준비가 없이 시작한 거였고 그 비닐이라든지 천막 반입을 금지했어요, 경찰이. 그래서 그날 첫날에 제 기억으로는 또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아이고. 저희가 막 침낭을 하나씩 막 어디서 막 빌려오고 막 우비를 또 막 급하게 사오고 그래서 거의 그냥 맨 바닥에서 스티로폼 돗자리 하나 깔고 네. 약간 첫날은 그렇게 춥게 지냈었던 기억이 나요. 네. 대단하네요, 정말. 네. 몇 명 정도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에는 많은 친구들이 왔어서 한 30-40명 정도로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뭐, 한 10명 정도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근데 이때가 한파주의보였어요. 예. 너무 추운 날은 걱정이 돼서 너무 많은 인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2시간 정도로 해서 뭐 3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조금씩 이렇게 체계가 갖추어지면서는 그나마 무슨 뭐 난로라도 좀 이렇게 네. 있고 뭐 그게 가능했어요? 나중에는 천막은 계속 안 됐었는데 그 시민분들이 뭐 온열기 같은 것도 좀 가져다 주시고 막 전기도 이제 끌어다 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동네에서 네네. 그래서 좀 그나마 나중에는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바람막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한 핫팩을 온몸에 10개쯤을 이제 붙여야 이제 밤을 새울 수 있는 그랬던. 천막을 정말 끝까지 못 치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절대 못 치겠어요. 이게 장기화될 걸 우려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 올 때만 비닐로 이제 칠 수 있게 비닐 하고. 천정만? 네, 천정만 하고. 거기서 이제 물이 또 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빼고, 물 빼고 약간 이렇게 하고. 눈 올 때만 이제 딱 치게 하고 약간 그랬었죠. 그런 아주 기특하고 갸륵한 우리 젊은 학생들의 그런 온몸을 던진 소녀상 지킴이 활동이 전국에,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러면서 소녀상이 점점 더 늘어났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되게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작은 소녀상을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 어쨌든 학생들, 그 고등학생들도 네. 저희 프로에 나왔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문제를 알아보고 같이 모금을 해서 소녀상을 세우는 것들이 정말 이 문제가 일상적으로 국민들, 시민들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전국적으로 전 세계로 또 청소년들 층에까지 할머니들의 희생 그리고 소녀상의 소중함 이걸 알리는 데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앞장선 분이 김샘 학생인데 본인은 정작 한 달에 4번씩이나 재판받으러 다니고 그래야 되고 좀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상장 받고 박수 받고 그래도 모자를 파네. 네,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좀 응원도 받고 용기를 얻고 재판을 받고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전 정권에서 좀 무리하게 기소한 내용들이 좀 새 정권 왔을 때는 좀 같이 해결을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서 예.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에 상고한 거죠? 네. 지금 재판은 많이들 도와주죠? 네네. 많이들 도와주셔서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변호사님들이 재판에 맡아서 도와주고 계셔서. 그렇죠. 네. 벌금 200만 원 사실 뭐 우리 국민 성금 모으면 뭐 금방 해결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리는 이걸로 유죄를 받을 수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그렇죠. 의미로 계속 싸우고 있어요. 네. 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외교부가 만들어 놓은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보고서가 발표가 된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살아계신 생존해 계신 할머니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찾아가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양국 정부 간의 그 합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해서 정부 방침을 정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김수영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한일 합의에 대해서요? 네. 저는 빨리 이 정부가 이 한일 합의 무효화를 주장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무효화 선언을 안 하고 있다고 봐요? 못 하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두 개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할머님들의 의견이 뭐 다 동일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제일 앞에서 이 해결 운동을 하고 계신 할머님들은 이 한일 합의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고 또 할머니들 계속해서 요구하셨던 공식 사죄나 법적 배상이 전혀 담겨있지 않은 합의이기 때문에 무효화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투트랙 정책이 가능한 건지는 사실 의문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평창 올림픽 뭐 이전에 이 정부의 입장을 발표를 하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렇죠. 사실 그렇게 뒤로 미루다 보면 사실 정부 사안들이 끊임없이 나올 텐데 언제까지 이 한일 합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이제 미뤄질지가 걱정이 드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대로 선언을 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사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는 게 이번에 또 송신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2분밖에 안 계세요. 네. 그리고 다 고령의 나이시고 90이 된 나이대신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절박한 것 같아요. 네. 그 지난번 우리 인터뷰했을 때 금년에 졸업 예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졸업합니까 이제 곧? 올해는 못 하고요. 왜요? 제가 재판이 병합되기 전에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들으러 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1학기 신청했던 수업을 이제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 개를. 그래서 이제 학점이 좀 부족해서. 아니 재판 때문에 졸업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네. 재판도 가고 막 자료도 내러 가고 이러면 정말 법원을 너무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나 졸업하겠네. 네. 내년 1학기에 이제 졸업을 할 예정입니다. 졸업 후에는 전공이 뭐죠? 저는 국어국문학과. 네. 졸업 후 계획은요? 졸업은 제가 좀 이 여성 인권 문제랑 뭐 전쟁 관련한 것들을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대학원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온 국민이 성원합니다. 이건 국민적 재판 결과는 무죄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또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몸을 던져 앞장서 싸웠는데 그렇게 법정에 매주 불려나가야 되는 그런 딱한 처지를 만들게 해서 우리 모두가 참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응원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진짜 힘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의 사람 네 번째 우리 소녀상 지킴이 김샘 학생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